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보험료를 아끼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짜로 혜택받는 국민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피 같은 세금을 매달 내고 계시면서도 정작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뭔지 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불안한 마음이라는 건 이해는 하는데요. 그래도 그걸 이유로 과도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기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보험에 목숨 걸지 마세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아쉬운 부분만 대비하면 그만입니다. 구독자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평생 동안 한 번 걸릴까 말까한 질병을 위해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 낭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은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한국인이라면 암, 뇌, 심장 질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한국인의 사망 원인 1, 2, 4위가 암, 심장, 뇌혈관 질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나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의료비의 95%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암이나 심장, 뇌혈관 같은 중대질환은 물론이고 중증 화상, 외상 등에 대해서도 95%를 지원해주고요.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 치매는 90%, 결핵은 100%를 지원해줍니다. 질병에 따라 보장기간은 다르지만 암은 5년, 뇌혈관 질환은 최대 30일, 심장질환 30일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 암의 경우엔 재발하거나 잔존, 전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는데 이때는 5년을 더 연장해서 10년 보장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비로 1억 원이나 썼어도 95%인 9,500만 원은 산정특례 제도로 국가가 부담을 해주고요. 5%인 50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실손보험을 갖고 계시면 개인 부담은 더 줄어들겠죠. 그렇다고 산정특례 제도가 무적인 건 아닙니다. 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국가 지원이 없는 비급여에 대해선 결국 민간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암, 뇌, 심장 등 중대질환은 비급여 의료비를 대비하는 보험 정도로만 준비하면 될 거란 의미입니다. 암에 걸려서 수술, 방사선, 약물 치료를 받았을 때 연 1회씩 지급해주는 하이클래스 암주유 치료비인데요. 수술 시엔 특정 치료비로 2천만 원 주고요. 방사선 치료 시엔 특정 치료비에서 2천, 방사선 치료비에서 2천, 총 4천만 원. 약물도 4천만 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다 받았다면 연 최대 6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거죠. 이 특약 하나면 산정특례 제도 대상이 아닌 다빈치 로봇 수술, 양성자, 중입자,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표적, 면역, 카티항암제 등 비급여 치료를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비급여만 보장하기 때문에 30세 기준 남자, 여자 5천원을 넘지 않습니다. 산정특례 제도와 비급여 암주유 치료비 여기에 진단비 정도만 가져가시면 암에 대한 대비는 끝났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암 입원비, 암 수술비, 무슨 진단비 등등 과도하게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두 번째,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데요. 산정특례 제도와 마찬가지로 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복잡해지지만 오늘은 간략하게만 정리해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자, 내가 1년 동안 내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분위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판정을 합니다. 각 분위별로 최대치의 의료비 상한선을 정해두는 거고요. 예를 들어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한 달에 건보료를 8만 원을 내고 있어요. 그럼 소득 분위는 2에서 3분위가 됩니다. 2에서 3분위의 상한선은 110만 원인데요. 내가 중대한 질병에 걸려서 1억 원의 급여 병원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110만 원을 초과한 9억 9천 890만 원은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거죠. 개인은 110만 원만 내면 끝입니다. 물론 이럴 일은 없겠지만 병원비가 1조가 됐든 1경이 됐든 간에 110만 원이라는 상한선은 바뀌지가 않아요. 심지어 본인 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엔 환급까지 해주고 있고요. 병원비 납부 과정에서 심사평가원이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과도한 본인 부담금을 납부한 게 확인이 되면 초과분 만큼은 환급해주는 제도인데요. 24년도 기준
상한액 초과 지출자는 약 213만 5,776명이었고요. 총 2조 7,920억 원 정도에 달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 정도를 환급받는다는 건데요. 혹시 환급 대상이 되실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산정특례 제도와 본인 부담 상한제 이 두 가지 혜택만으로 급여 의료비의 부담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보험을 통해 대비해야 할 건 급여가 아닌 비급여 의료비입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렇다고 국민건강보험이 섭섭하게 비급여 의료비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소득에 비해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상한제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비급여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에 80만 원 초과했을 때 80%를 지원해 줍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1인 가구일 땐 120만 원 초과 시 70%, 2인 가구 이상은 160만 원 초과 시 70%를 지원해 주고요. 중위소득 50% 초과부터 100% 이하까지는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를 초과할 때 60%를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2,5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가 희귀질환에 걸려 500만 원 이상의 치료비를 지출했어요. 연소득의 10%는 250만 원이고 이를 초과했으니 의료비 60%를 비급여 포함해서 지원받을 수가 있겠네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24년부터 기준이 완화되었고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 과세 표준액도 7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됐죠. 단, 비급여 항목 중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미용 성형 목적, 특실, 1인실 입원,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등의 의료비, 다빈치 로봇 수술, 도수치료 등은 보장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신청 기한은 꼭 준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인데요.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건강한 태아 분만을 위해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국민 행복카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고 임신 1회당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이 기본으로 제공되고요. 유산이나 사산되는 안타까운 경우에도 지원하고요. 분만 취약 지역은 20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을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이 확인된 분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요. 요즘엔 병원에서 공단으로 직접 등록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신청이 더 편리해졌죠. 분만 예정일로부터 2년, 출산일로부터 2년 중에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임신 출산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혜택 받아가세요. 자, 다섯 번째, 장기요양 서비스입니다. 나라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인 분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해 주는데요. 장기요양 등급은 판정을 받은 뒤엔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해 신체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요양,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목욕, 간호사나 의사가 간호 및 진료보조 등 제공하는 방문간호가 있고요. 또 노치원, 데이케어 센터 등 장기요양 보호기관에서 신체, 인지활동, 교육훈련을 받는 주야간 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받는 복지용구 혜택도 받을 수 있죠. 또 장기요양 등급 1에서 5, 인지지원 등급 중 중증에 해당하는 1에서 2등급 판정자는 노인요양시설을 이용도 가능합니다. 이런 재가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때 15%에서 20% 정도는 자기부담금만 지출하면 되시는데요. 물론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어서 15%라 할지라도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정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주는 재가시설급여 보험도 있으니까요. 보장성 보험 가입이 큰 의미가 없고 노후 대비 보험이 필요한 분에게 제가 보험을 더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고 있는 안전벨트,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대질환에 대한 급여 의료비는 산정특례 제도로, 소득 분위를 초과하는 급여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로,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임신 출산 시 진료 지원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노인성 질환 등 노후로 인한 불편은 장기요양보험으로 도움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아무거나 무작정 가입하지 마시고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의 토대 위에서 가족력, 병력 등을 고려해 부족한 부분만을 최소한으로만 채워 넣으면 되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기도 힘든 마당에 보험료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꼭 필요한 최소한의 보험으로 위험을 대비하셔도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연금이나 자녀를 위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보험은 자산이 아닌 핸드폰 요금, 기름값, 집값, 공과금 같은 고정 지출입니다. 나중에 돈이 되는 저축이나 재테크가 결코 아니에요. 건강을 담보로 시험하지 마시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보험설계사 김사부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낄 수 있도록 32개의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과도한 보험료로 리모델링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나만 알고 있는 숨겨진 혜택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